금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5월 3주차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요일은 서울에서 2개의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7경주에는 스포츠 서울배 2000m 장거리 대상 경주는 서울의 마필들만 서울 자체 경주로 진행이 되고, 8경주에 서울 마주협회장배 1200m 단거리 경주는 서울과 부산의 오픈 대상 경주로 치러집니다. 부산에 5마리의 마필이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마필들이 좀 압도적이죠. 빈체로 카발로라는 압도적인 말이 있어서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8경주는 제가 서울 마주협회장배는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금요일 오후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 방송 찍는 금요일 저녁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일요일까지 여파가 분명히 갈 것 같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주로는 포화 내지는 불량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일요일 부산도 약간 좀 다습 내지는 포화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주로 상황을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단거리 경주.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비바닥이라서 주로가 상황이 좋지는 않겠다. 자, 그러면은 앞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안쪽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게 특급 파티인데, 특급 파티가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마필인 이 7번 스터닝 월드가 선입전개죠. 자, 2번이 선행을 쏘고 나가고 7번이 그 뒤를 따라가는 편성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예측하건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측하건대 일요일날 1경주 시작하는 1경주는 거의 포화주로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에 가는 이 특급 파티 그리고 7번 스터닝 월드 이 2마리가 좀 유리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 한 마리는 이제 황금 마스크인데, 황금 마스크는 후미 전개예요. 후미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김태훈 기수가 상대 마필들이 선입을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사이즈를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코너에서 서둘러서 빨리 따라 붙어줘야 될 건데, 황금 마스크의 그 중속력 자체가 썩 좋은 마필은 아니라서 앞에 2마리를 좀 못 잡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서울 1경주 시작하는 1경주는 자, 선행을 가는 특급 파티, 선입 가는 스터닝 월드 2마리가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인기마 접전으로 가볍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9번 와일드 위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하니까 많은 관심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와일드 위즈는 1년 만에 뛰는 말입니다. 복귀전. 왜? 그러니까 작년에 왼쪽 뒷다리가 골절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도 골절되면 핀 박아가지고 수술하잖아요. 이 와일드 위즈도 핀을 박았어요. 핀을 박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복귀전을 치르는데, 주행검사 때나 훈련 때 모습을 보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1년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다. 골절을 여파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스타트가 빠르지 않아서 후미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와야 되죠. 뒷바닥에 뒤에서 따라와야 되는데, 와일드 위주의 그러면 상대 마필은 뭐냐? 상대 마필이 타이거 K입니다. 그렇죠? 타이거 K도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은 아니에요. 4번 뛰면서 유승환 기수가 얼레벌레 하면서 2차가 한번 들어온 게 단데, 유승환 기수하고는 손이 그래도 잘 맞죠. 입상을 유승환 기수하고 같이 했으니까 손이 잘 맞는 마필이고, 여기에서 선행을 가는 말이라고 해봤자 레전드 룰즈나 아메노 이런 2마리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만은, 레전드 룰즈는 선행을 가봤었고 가서도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고, 아메노는 13번 뛰면서 3차까지도 한번 못 들어온 그런 부진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든지 말든지 다른 마필들이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냥 놔주고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선행을 간다고 뺑 잡아 돌 거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편성 자체가 얘네 2마리 빼면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 2 국가에서 이런 편성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2경주나 3경주 편성 자체가 워낙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선입전개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 타이거 K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서울 2경주도 인기 마필들 접전 속에서 타이거 K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하위 등급 6등급의 1700m, 그러니까 하위 등급의 장거리 경주는 뭐예요?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죠. 부진 마필들. 그래서 이번 경주도 보시면 발걸음이 없어요. 근데 직전에 이제 이 또순이 서울이라는 마필, 자 그리고 코지기수의 고스트 코리솔. 이 고스트 코리솔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직전 경주 이 복승 3복승을 다 잡아드렸던 편성이죠. 또순이 서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푸르칸 기수가 기승했던 또순이 서울이 아예 안 팔리는 복병 백판 마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3복승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왜 추천을 드렸냐면 조교 때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장세니까 또순이 서울이 지금 이제 직전이 4번째였잖아요. 이번이 이제 5번째 뛰는 그런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걸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좋아요. 또순이 서울. 고스트 콜에서는 뭐 당연히 인기 1위 마필이니까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이 마필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직전에 또 순위 서울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썬더럭키입니다. 썬더럭키.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썬더럭키도 이번에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조교 상태. 그리고 거리 경험도 있고 1700을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지금 2번을 뛰었고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모든 조건이 좋아졌어요. 조교도 좋아졌고 전개도 좋아졌고 기수도 좋아졌고 모든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직전에 또 순위 서울 같은 삼복승식에서 우리가 복병으로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이걸 좀 지우고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썬더럭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장거리 1800m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1경주를 장거리 1800에서 시작하니까 뭔가 좀 낯설죠. 항상 뭐 1경주는 1200 내지는 1300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1800 장거리에서 시작하니까 좀 뭐지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1800에서 시작한다는 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인기 마필이 외곽의 9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직전에 이제 4월 13일 날 트로피 경주 날이었죠. 트로피 경주 쭉 했을 때 서울, 부산 같이. 제가 그때 트로피 경주를 뛰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편성을 보시면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들. 지금 한강 클래스, 미스터 키맨 이런 마필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2등급짜리 마필들이거든요. 2등급짜리 마필들하고 3등급 마필들하고 섞여서 같이 뛰었어요. 거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당연히 여기서 세게 볼 수 있는 능력이 기본기가 출중한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되고 자 8번 솔레다드입니다.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레다드도 마방 이적 후에 좋은 발걸음을 꾸준히 보이고 있죠. 자, 직전 경주 대비해서 지금 감량 이점도 좀 가지고 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체구가 좀 작아요. 그렇죠? 직전 경주도 437kg 437kg로 좀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체중이 많이 빠지면 안 될 마필이다. 현장에서 체중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대한마필로 팔리는 거는 당대스타죠. 당대스타 같은 경우는 뛰고 못 뛰고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쪽에 갇혀서 모래 맞으면은 애가 막 헤매고 모래 맞으면 아직 모래 반응이 안 좋아서 좋지는 않아요. 따라가기가 버거워서 모래 맞으면 꽝. 최시대 기수가 옆으로 빼서 모래 안 맞고 외곽으로 따라가 준다고 하면 그러면 뛸 수 있는 마필. 근데 이제 1800 장거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모래를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되고 다른 마필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유일하게 좀 생각이 되는 게 스페셜 윈드 정도인데 스페셜 윈드도 이게 지금 비바닥에 선입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800 경주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컨디션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예시장에서 좀 성태가 괜찮다고 그러면 복병으로 좀 데리고 갈 만한 그런 마필이 되겠고 현장 예시장이 조금 별로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버리고 다른 마필을 좀 선택해야 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스페셜 윈드는 보류 마필로 남겨놓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는 전원이 서울의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기 마필을 보면 8번 동키플레이죠. 동키플레이는 직전 경주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승을 들어왔죠. 근데 저는 실상적으로 이런 말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나서 들어오는 마필들. 근데 이제 바람이 불 때, 3가지 바람이 있죠. 마방에서 진짜 그야말로 뭐 소스가 나가서 바람이 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예상가들이, 그러니까 메이저 예상가들이, 뭐 한 2-3명이서 같은 말을 놓고 불러버리면 그게 또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예상가들의 파워로 그렇게 좀 바람이 부는 그런 마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뭐 마주, 조교사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마방에서 나온 것보다는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바람이든 간에 일단 바람이 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주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를 잘 좀 체크를 해보셔라. 그러니까 항상 그 마방에서 바람이 부는 건지, 그 기수가 탈 때 바람이 부는 건지, 아니면 그 해당 마주가 출전할 때 바람이 부는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보입니다. 근데 동키 플레이도 이제 그런 종류죠. 자, 그래서 직전에 바람 불고 들어온 그런 마필이고, 저기 10번 라라걸입니다. 문정균 기수가 기승하는 8번, 10번이 현장에서 깜빡이로 가요. 그러니까 라라걸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잘 뛰었던 그런 발걸음이고, 6번 원더풀 패스. 부산의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원더풀 패스가 또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더풀 패스도 동키 플레이도 라라걸도 이 세 마리 발걸음도 좋아졌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얘네들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다른 좋아진 마필들도 있어요. 복병 마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진 복병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을 현장에서 제가 축을 놓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자 합니다. 서울 4경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부산 2경주는 서울에 이어서 바로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부산에 기수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유현명 기수, 최용경 기수, 김호수 기수, 김혜성 기수까지 기수 변경이 많이 있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김호수 기수도 못할 것 같고 허리 통증으로, 뭐 유현명, 최용경, 김혜성 기수는 뭐 컨디션 좋아였기 때문에 다시 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기수 변경의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 보시면, 자, 6번 매직쇼도 현장에서 인기 마필로 갈 겁니다. 매직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마필이고, 자, 골든카드하고 위너스루키 6번, 7번, 8번 세 마리가 세트로 팔려주는 경주예요. 자, 뭐 골든카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죠. 3차권에 전진구 기수. 그런데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직전에 430km 체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위너스루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백이 있죠. 36주에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실상적으로 상태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맞죠.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 매직쇼도 김어수 기수가 아니고 다른 기수가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뭐냐, 인기 마필들 말고 다른 복병 마필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차피 승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기마 3마리 가지고 돌려서 승부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인기 마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나머지 안 팔리는 말 중에 좋아진 복병 마필을 놓고 제대로 된 승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준메인 경주 아주 고배당으로 적중을 좀 했는데, 이번 주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외곽의 10번 탭딘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입전개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선행을 가는 마필이 5번 킹워리어입니다. 킹워리어는 지금 마이너스 2.5km면 승급전이겠죠. 직전에 이제 킹워리어가 우승을 하고 6마신의 차이로 우승을 하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탭딘이 바로 뒤를 따라가죠. 5번이 먼저 쏘고 나가면 10번 탭딘이 여기 이렇게 따라가고, 안쪽으로는 이제 학산 카이로라는 3번 상대 마필이 이렇게 따라갈 건데, 이번 경주를 보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마필 5번 킹워리어는 승급전이죠. 그리고 탭딘 문세영 기수인데 딱 선행마 바로 옆으로 붙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옆으로 이제 다른 마필들이 점차 붙어가고 자리를 잡을 건데, 결국에는 탭딘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맞아요. 어떤 말이 선행을 가도 킹워리어가 만약에 이제 승급전이라서 잠깐 주춤한다고 그러면 탭딘이 선행을 쏘고 나갈 수도 있고, 외곽 게이트면은 더 유리한 조건이고 1400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고 모든 조건은 좋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팔려주고 있는 스터닝 플래터예요. 자, 지금 김동균 쪽에서 마방 52주 김동균 쪽에서 마방에서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스터닝 플래터라는 마필은 기본기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얘는 항상 2달, 3달, 2달, 3달 만에 한 번씩 뛰어요.
컨디션 좋을 때. 지금 뭐 거의 3차 안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교도 약해요. 항상 조교가 약해서 강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 포지션이 현장에서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할 문제로 남아 있고,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좀 거슬리는 복병 마필이 뭐냐? 그게 바로 킹 워리어입니다. 자, 왜? 일단 승급전이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이 강해졌죠? 그리고 스타트도 항상 앞에 빠르게 앞에를 붙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간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딘이 바로 물고 따라와요. 문세영 기수가 내주지 않죠. 바로 딱 물고 따라오고 견제를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데 한 가지 우리가 노림수를 둘 수 있는 거는 뭐냐? 기바닥이다. 기바닥. 킹 워리어가 승급 전에 지금 마이야 기수 기승을 해서 마이야 기수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야 기수가 무조건 내가 간다고 막 밀어붙이면 문세영 기수는 스타일상 어때요? 그럼 너 가려면 가. 내가 네 옆에를 쓰지 뭐 하고 딱 자리를 잡고 서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냅다 마이야 기수가 그냥 한번 쏘고 나갈 거예요. 근데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감량 이점을 이용해서 비바닥에 앞에 가버리면 얘가 어떻게 뛸지 몰라요. 왜? 비바닥이니까. 이제 그 변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비바닥이라는 변수가. 자, 그래서 얘가 승급전이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번 경주에 보병 마필 비바닥에 앞에 가는 킹 워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9번 글로리 윈드죠. 최은경 기수가 기승하는 글로리 윈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선왕은 어떤 말이 갈지를 몰라도 글로리 윈드는 어떤 말이 가든지 간에 바로 그 옆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스타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만 별로 팔리고 있는데 비바닥에 전개도 유리하죠. 문제는 뭐냐?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고 있어요. 앞말이거든요. 수말들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해도 괜찮은데 앞마일 같은 경우에는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하는 게 이게 컨디션의 변화가 좀 있어서 계속 말이 좋았는데 좀 생각보다 못 뛴다. 그러면 이제 주기를 한번 바꿔주려고 말들도 이 사람처럼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 사이클 한번 바꿔주려고 빠르게 2주 만에 출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막 한 10주, 뭐 12주 이렇게 텀을 더 길게 갖고 가서 주기를 한번 바꿔줄 때가 있는데 일단 글로리윈드가 빠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6번 나이스걸 김혜성 기수. 오랜만에 김혜성 기수, 최은경 기수 우리 홍일점 두 기수가 최저배당에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에 2번 승천하는 애죠. 승천하는 애도 17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백을 가지고 있고. 자, 뭐 나이스걸 빼고는 글로리 윈드라든지 승천하는 애는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다 좋은데 이번 경주에서 실상적으로 발걸음은 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글파워. 근데 이글파워가 체구가 워낙 작습니다. 직전에도 415km 뛰었어요. 415km. 요즘에 이제 말들이 거의 500km 넘어가는데 415km면은 거의 뭐 조랑말 수준이죠. 근데 이 415km짜리에다가 지금 57km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서울의 골드뭉치. 410km 언저리 나가는데 57km 달고 1800을 들어왔어요. 그런 마필도 있기는 한데 얘도 일단 체구가 작아서 현장 컨디션도 봐야 되고 체중도 좀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인기 마필들 말고 볼 수 있는 마을은 뭐냐? 얘를 봐야 됩니다. 퍼펙트한. 자, 퍼펙트한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지금 착순권에 들어왔죠. 3착을 들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실수해서 얘가 잘 뛴 건 아니에요. 얘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한번 툭 하고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얘가 지금 3번째 뛰면서 단거리 뛰고 찾고 적응하는 과정에 분명히 보이는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번에도 조교 때 상태가 좋아요. 또 다시 1600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고 수미전개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주 경험이 없는 어린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비바닥에 이런 모래를 맞으면 그냥 평상시에 마른 모래를 맞는 거하고 또 비바닥에 모래 맞는 거하고 말들이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런 또 차이점은 있기 때문에 퍼펙트한 이성재 기수가 노련하게 좀 잘 타줘야 되는데 일단 마필의 발걸음은 분명한 거는 성장세다. 성장세. 그러니까 직전에 3착을 들어왔던 게 뽀록이 아니고 자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퍼펙트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 경주 지금 연타로 2연승을 했던 케이플파워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플파워가 지금 2번의 연속 이겨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어요. 57kg, 5kg가 올랐거든요. 무려 5kg. 5kg면은 경주 때 1kg에 2마신의 착차입니다. 그러면 5kg면 10마신이에요. 그 직전 경주보다 10마신 뒤에서 출발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얘를 너무 부담 중량이 올라서 지웠어요. 왜 이제 받쳐서만 현장에서 그냥 다른 말 놓고 받쳐서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바꿨습니다. 어떻게? 얘를 세게 보는 걸로. 왜? 앞에 가니까. 앞에. 뒷바닥에 앞에 가니까. 상대 마필들은 다 뒤에 있어요. 자, 지금 이 케이플파워의 상대 마필들 뭐예요? 에클레어 파워. K파워풀의 상대 마필 에클레어 파워하고 안쪽에 테마 탄생. 그리고 8번 희망의 창가.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다 상대 마필입니다.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저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서 추입해서 올라와야 돼요. 비바닥에. 그러면 비바닥에서 앞에 가가지고 뒤에서 철퍼덕 거리면 그 철퍼덕 거리는 것 때문에 더 뛰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닥에 선행 가면 똥말들도 똥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능력 부진 마필들도 한 바퀴씩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게 엄청 무섭거든. 차박차박 소리 나면서 막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K파워풀이 앞에 가기 때문에 좀 좋게 다시 저도 생각을 좀 고쳐 먹었고, 자, 이번 경주 봐야 될 복병 마필은 그럼 뭐냐? 그럼 얘를 봐야 되겠죠. 토네르. 자, 토네르가 마이너스 2kg면 얘가 이제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이면은 한 템포를 접고 보는 게 맞는데, 자, K파워풀이 선행, 토네르가 선입입니다. 1800에. 장거리라고 해서 추입이 먹히냐? 요새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마필들의 발걸음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앞에 선행을 가는 마필들도 그 정도의 추입력을 뒤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들만큼 추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들이 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토네르가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앞에 갈 수 있는 조건, 거기다가 감량 조건, 토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 거리 경험도 있고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도 원래는 다른 말을, 나비들을 좀 세게 봤거든요. 나비들을 추위권에서는 좀 세게 봤는데 비가 이 정도로 많이 왔다 싶으면 앞에 가는 놈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봐야 될 복병 마필은 저는 토네르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4경주는 부산의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윈드타임이죠. 윈드타임하고 이번 경주 보시면 윈드타임, 그리고 10번 퀸티케,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만들어주는 마필들입니다. 윈드타임 먼저 보시면 윈드타임 뭐 직전에 직전 경주 모습이 출전 취소가 되었어요. 출전 취소가 되면서 못 뛰고, 자, 이번에 8주 만에 뛰고 있는데 그 전에 뛰었던 발걸음들을 보면 좋았죠. 잘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로 살려주고 있는 거고, 퀸티켓 같은 경우는 지금 서강주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올라왔던 끝걸음은 좋았지만 앞에 있는 마필 잡아내지 못하고 올라오다 끝났단 말이에요.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여기 이제 대한 마필로 팔리는 게 4번 퀸즈 드래곤입니다. 퀸즈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감량이 이렇게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경주 보시면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이다. 지금 윈드타임하고 퀸즈 드래곤 두 마리가 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외곽에 퀸티케는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려났고, 그런데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가 분명하죠. 조찬원의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뭐 네가 대충 어떤 말을 놓고 하겠다라고 감을 좀 잡으실 것 같은데 그거예요.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 경주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퀸즈 드래곤도 승급전이고 윈드타임도 승급전인데다가 퀸티케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단 말이에요. 빠졌단 말이에요. 인기마 3마리의 접전으로 힘들어요. 여기서는. 네, 비바닥이도 많은 조건들이 좀 겹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4경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주입니다. 오픈 경주로 치러지는 스포츠 조선배 대선 경주 장거리 2000m로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의 마필들만 한정으로 치러지는 대상 경주인데, 자, 외곽이 11번 용암세상이죠. 아주 쾌조의 발걸음을 보이면서 빠르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대상 경주도 대상 경주인데 얘 직전 경주 어땠어요? 3등급 경주 뛰었던 마필입니다. 결국에는 3등급, 지금 2등급 승급전인데 대상 경주 출전했어요. 물론 발걸음은 좋죠.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 2등급에서도 날고 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용암세상이 좋아요. 근데 앞에도 갈 수 있고 비바닥에 모든 조건은 좋지만 그래도 대상 경주에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을 놓고 하긴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그래서 저는 나이스 태양을 먼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 중량은 엄청 올랐어요. 직전 경주 비교해서 5kg가 올랐는데 이 마필은 2등급에서 계속적으로 뛰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58kg도 달고 뛰었던 마필이고 장거리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직전 경주 또 앞에도 가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그래서 나이스 태양이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 신예 용암세상도 발걸음이 좋지만 현 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나이스 태양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봐야 될 복병 마필, 저는 얘를 봅니다. 지구라트. 왜 그러냐면 지구라트가 지금 18번인가 뛰었죠? 18번을 뛰었는데 직직전 경주 16번 경주를 뛰고 나서 거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0번 넘게 뛰고 거세하는 거, 1년 넘어서 거세하는 거 그렇게 큰 효과는 좀 없거든요. 어떤 말들은 자기가 거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막 그냥 마치 순놈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거세를 하고 직전 경주가 첫 경주였어요. 뛰었고 이번에 이제 적응을 했고 두 번째 경주로 들어왔단 말이죠. 거세하고 거세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2번일 거다.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 그리고 지구라트가 2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잖아요. 꾸역꾸역 잘 뛰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복병 마필은 거세 이후 좋아진 지구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경주 10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브루크 킹맨. 브루크 킹맨도 골절 때문에 휴양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10개월이었죠. 그 10개월의 복귀전에서도 그것도 김태현 기수가 타서 전개가 깔끔하게 빠지지도 못했는데 목차로 2착으로 왔어요. 이번에 정상주교 돌아오면서 말은 더 좋아졌고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습니다만은 체구가 좋죠. 직전 경주 뛰었을 때도 좋은 체구로 거의 500kg 가까운 체구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정상주교 돌아오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브루크 킹맨은 말이 좋고, 자, 그리고 상대 마필인 이번 윈드블릿. 윈드블릿은 기수가 좋죠. 멀루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8번의 최저 배당이 좀 유력시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얘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판타스틱 휴머입니다. 감량이 2.5kg 있으면 얘도 이제 승급전이겠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요. 1번 게이트로 직전에 이제 8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조건이 많이 좋아졌고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진겸 기수가 또 말 잘 타는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에 비교해서 조금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은 판타스틱 규모가 3복승식에서라도 복승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10배 언저리는 만약에 2번, 8번, 1번으로 들어온다 그래도 10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은 1번 판타스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로 펼쳐지는 서울 마주협회장배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충만은 누가 봐도 보이죠. 빈체로 카발로 1200에 지금 계속적으로 대상 경주 우승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 뛰었던 마필들은 어차피 다 같이 뛰잖아요. 1200 나왔던 마필들이 한정적이니까. 자, 그런데 빈체로 카발로가 너무 전개가 잘 풀렸죠. 마치 그러니까 빈체로 카발로를 위한 경주처럼 마치 그냥 못의 길이 갈라지듯이 빈체로 카발로 가는 데마다 길이 앞에서 빵빵빵빵 열렸어요. 조제루 기수가 진짜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수월하게 이겼어요. 길이 쫙 열리면서. 그래서 쉽게 이겼어. 너무 쉽게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될 거냐.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접전이잖아요. 다 여기 다 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마리 부산의 대표 주자죠. 블랙맘바. 블랙맘바가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는데 그 3착의 이제 경주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직전 경주는 몰로 기수가 못 타서 얘가 못 들어온 거예요. 몰로 기수 아니고 서승훈 기수가 직전 경주에 탔으면 얘가 왔어요. 블랙맘바가 빈체로 카발로 이겼어. 충분히. 경주 내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경주 복귀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자, 그런데 직전 경주 일단 몰로 기수가 1200 단거리라고 그래도 말한테 중간에 쉬는 타임을 줘야 됩니다. 말이 이제 호흡을 한번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발죽이 나와서부터 골이 날 때까지 한 번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몰아제끼니까 말이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최저바당으로 깜빡이고 가죠. 자, 그런데 저는 직전에 블랙맘바도 블랙맘바고 빈체로 카발로도 빈체로 카발로인데 제가 보고 있는 병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어차피 다 같이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말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뛰는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야, 제가 여기서 저렇게까지 뛰었어? 다음에 다시 붙으면 제가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그 마필이 있어요. 아예 안 팔려요. 여기 뭐 인기도에 아예 생각도 없고 접근도 안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복귀로는 다음에는 분명히 제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안 팔리면 땡큐죠. 여기서 한번 놓고 때려볼 수 있는 찬스가 되잖아요. 어차피 뭐 빈체로 카발로고 블랙맘바의 깜빡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깜빡이 뭐 2점 몇 배 깜빡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자신 있게 뭐 20배 이상의 중배당으로 이번 서울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한번 붙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 찾아낸 복병 마표를 놓고 현장에서 과감하게 덤벼보겠습니다. 일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펼쳐집니다. 직전에 이제 나란히 2, 3착을 들어왔던 마필이죠. 안쪽에서는 금화 디스팅션이 있고 외곽에서는 9번 미스터 키맨이 있습니다. 자, 부담 중량을 보시면 직전에 이제 트로피 경주를 같이 뛰어가지고 58kg 같이 달고 뛰었어요. 별정 중량으로. 근데 이번에는 감량 조건이 얘는 그때 2착을 해가지고 1.5kg를 빼줬고 얘는 3착을 했다고 4.5kg를 빼줬습니다. 부담 중량의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직전 경주 같은 부담 중량을 달고 58을 달고 착차가 어땠느냐? 착차가 1마신이었어요. 1마신. 1마신의 착차였다. 자, 그리고 부담 중량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게이트 조건도 금화 디스팅션은 다시 안쪽 게이트고 미스터 키맨은 직전에도 이제 7번 중간 게이트인데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모든 조건을 따져봤을 때는 직전 경주는 미스터 키맨이 이겼습니다만 이번에는 금화 디스팅션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금화 디스팅션을 세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려주는 게 캡틴 골드예요. 캡틴 골드도 감량 6kg입니다. 지금 6kg의 감량을 가지고 직전에 이제 얘도 트로피 경주 뛰었기 때문에 58 별정 부담 중량을 달아서 핸디캡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감량 6kg를 가지고 있는데 캡틴 골드도 뭐 중장거리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이죠. 결론적으로는 인기마 3마리의 싸움인데 그 중심에 있을 마필은 1번 금화 디스팅션이 더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기 마필들이 안쪽에 있어요. 자, 스마트삭스 문세영 기수, 자, 그리고 4번 힌다이아 유승환 기수, 외곽에 9번 마이티센 김효정 기수. 자, 근데 이 마필들의 특징, 여기에 대한마필을 팔리는 게 대박스타까지 조상범 기수까지 팔립니다. 자, 근데 이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 앞에 가는 거죠. 마이티센 같은 경우는 직전에 1700에 선행을 가고 선행을 갖다 무뎌준 발걸음에 이제 1400으로 거리를 줄였고 얘도 앞에 가야지 잘 뛰는 말이죠. 그리고 퀸다이아 얘도 앞에 가야지 잘 뛰고 따라가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야 돼요. 스마트삭스하고 대박스타는 자체적으로 스타트가 빠르고 뭐 스마트삭스는 인기 마필이니까 문세영 기수가 당연히 뭐 앞선 까서 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앞에 가야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싸워야 돼요. 치고받고 비바닥에 안에 앞에 가가지고 싸워야 된다. 뭐 거의 8경주 대상경주 단거리 1200하고 비슷한 양상이죠.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텐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마필 중에서는 당연히 뭐 스마트삭스가
문세영 기수 기승이니까는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복병 마필이 뭐냐? 얘가 보이더라고요. 김태희 기수의 용비 파워. 용비 파워라는 마필은 1600, 1700도 뭐 곧잘 뛰지만 적정 거리는 1400이라고 보거든요. 직전에 김태희 기수가 1400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경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모든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앞에 가가지고 싸워야 돼. 동일선상에서 치고받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뒷선에 누가 있을 거냐? 용비 파워가 있을 거야. 그 바로 뒤에. 뭐 인기마 4-5마리 뭉쳐갖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갈 때 그 뒤에 앞에 쳐다보면서 갈 수 있는 애가 용비 파워라는 거야. 적정거리 1400이고. 앞에서 싸워주면 싸워줄수록 얘는 땡큐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복병 마필은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용비 파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 1위 마필이 에이스케이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다소 올랐는데 왜 얘가 인기 1위냐? 선행이거든요. 선행. 1200m 단거리에 1번 게이트 선행. 거기에 인기마, 장추열. 모든 조건이 딱이죠. 딱. 1200m 단거리에 선행 가는데 기수가 장추열이야. 지금 대한민국 랭킹 2위 아닙니까? 장추열 기수가. 자, 그래서 에이스케이가 당연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자, 그리고 이제 스포르차죠.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스포르차. 그러니까 스포르차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좀 안타깝게 한 걸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차피 얘네들이 앞선 전개한단 말이에요. 단거리 1200에. 인기마 2마리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대안으로 팔리는 게 8번 글로리 영광의 문세영 기수인데, 자, 글로리 영광 같은 경우는 일단 게이트가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빠르고 2번도 빠르고 8번도 빠른데, 자, 그러면 이 세 마리가 동시에 쭉 나왔을 때 어떤 애들이 앞에 가고 어떤 애가 뒤에 있겠어요? 당연히 1, 2번이 앞에 가 있어요. 얘가 쳐진단 말이에요, 뒤로. 아니면 외곽 3례를 돌아야 되는데 3례를 돈다 그래도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결국에는 뭐냐? 에이스케이다. 에이스케이가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네이비 캡틴이죠.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거를 지금 장추열 기수가 받아서 타는데 현장에서 아마 강력하게 인기 1위로 팔릴 건데, 뭐 팔려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경주 거리를 1400에서 1200으로 줄였고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이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기수까지 장추열, 경주 거리 줄이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죠. 10경주처럼.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 5번 벌교 베리타스 조인권 기수. 얘도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이니까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인기마 2마리 2번, 5번이 현장에서 깜빡이 갈 거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10번 드리마일입니다. 드리마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복귀전이었죠. 11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뛰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나름 괜찮았죠. 착순 들어오면서 앞에서 좋은 발걸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선입전개 가능해. 자, 2번, 5번, 10번이 인기마 3마리가 다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고 얘는 지금 정상주기 돌아왔고, 그래서 당연히 더 팔리죠. 인기마 필드는 다 좋아요. 더없이 좋아. 근데 여기에서 좀 무서운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가 무섭냐? 얘가 무섭죠. 월드필드. 왜 무섭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왜? 자, 말씀을 드렸죠. 이 네이비 캡틴, 그리고 벌교 베리타스, 드리마일 다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서울 부산 통틀어서 스타트를 제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기수가 이혁이에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혁 기수가 스타트가 자체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스타트를 잘해요. 이혁 기수가. 이혁 기수가 만약에 월드피플을 마음 먹고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네이비 캡틴이나 어떤 다른 말이 선행을 갈 때 딱 그거를 선행말을 딱 보내놓고 그 옆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딱 데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월드피플. 이혁 기수가.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행만 딱 보내놓고 그 옆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기바닥이기 때문에 앞에 기습적으로 앞으로 쏘고 나갈 수 있는 4번 월드피플이 좀 무서운 마필이란 말이에요. 인기 마필들 말고서. 그래서 이번 11경주에 좀 돈이 될 만한 복병 마필은 저는 기습적으로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이혁 기수의 월드피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울의 11개, 부산의 16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바닥이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주로의 컨디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누구와 경마를 즐기시든지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5월 4주차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